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심화 첫 번째 인구 문제, 고난도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6강까지 해서 세계지리 벼락치기 기본 강의는 모두 다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심화 1, 2, 3 요 세 강이 업로드가 될 텐데, 자, 주제별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세 개의 주제, 인구, 기후, 그리고 위도 경도, 자, 요 세 개의 주제를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심화 첫 번째 시간은 인구 파트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실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인구 파트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계지리 벼락치기의 9강 인구 파트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자, 이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심화 강의에서는 혹시 예년처럼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출제될 수도 있기에, 자,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어라 하는 걸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총 6문제를 풀 거고요. 자,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6문제를 먼저 다 풀고 선생님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볼 문제가 21학년도 9월 모평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될 나라가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세 나라입니다. 자, 제시된 값이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자, 두 개가 연도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선택할 때는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나라를 선택하면 좋겠죠. 자, 이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란 걸 일단 알아야 돼. 그러면 현재 기준 출생률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죠. 맞죠? 그래서 출생률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자, 가장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세네갈, 자,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가 출생률이 가장 낮죠, 현재. 자, 그런데 현재 기준 사망률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제는 의학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요.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사망률이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노년층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망률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 유럽의 선진국 중에 누가 사망률이 높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그러면 출생률은 그래도 확연하게 세네갈, 멕시코, 프랑스 순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망률은 비슷해. 그러면 이 자연 증가율,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니까 당연히 출생률 높은 세네갈이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프랑스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 순서도 요 출생률 순서랑 자, 똑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지금 세모니까 가장 마지막 연도의 자연 증가율을 보고 나라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요 나라가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가가 세네갈이죠. 자, 자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지금 다입니다. 자, 다가 멕시코. 자, 자연 증가율 가장 낮은 나라 나가 프랑스. 자, 이렇게 나라 선택을 하면 일단은 1번은 해결되죠. 가 아프리카, 세네갈 아프리카 맞고요. 3번도 해결됩니다. 소득 수준 가장 높은 국가, 당연히 프랑스, 나 맞고요. 자, 그리고 다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국가. 자, 멕시코는 국경 넘어 미국으로 인구 이동이 많죠. 자, 그러면 5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1, 3, 5는 쉽게 돼요. 자, 2번, 4번을 잘해야 되는데, 자, 2번에 순이동률을 물어봤습니다.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이동률을 이렇게 판단해야 돼. 자, 우리가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있으면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 있죠. 자, 밑에 식도 나와 있지만, 자, 전체 인구 증가율,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이동률. 자, 요렇게 계산되는 값이죠. 그러면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있으면 이 순이동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자, 전체 증가율하고 자, 자연 증가율 중에 자, 자연 증가율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순이동률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야. 자, 순이동률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중에 자, 전체 증가율이 더 크면
순위 동률은 플러스가 됐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자연 증가율이, 세모 자연 증가율이 자, 동그라미 전체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죠. 자, 그럼 일단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인 곳 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 자, 나는 자연 증가율 세모보다 전체 증가율 동그라미가 더 커요. 자, 그러면 나 프랑스는 순위 동률이 플러스란 얘기죠. 자, 멕시코도 볼게요. 자, 멕시코는 자연 증가율 세모보다 전체 증가율이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도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가장 낮은 국가라 그랬으니까 일단 나는 제외입니다. 나는 순위 동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인 두 나라 중에서 고르는데 자, 다를 보세요. 자, 다는 순위 동률이 자, 여기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별로 차이 안 나. 자, 그런데 가는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많은 나라가 순위 동률에서 마이너스가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가가 순위 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은 해결해 볼게.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려면 자,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지속적으로 제시된 기간 지속적으로 전체 인구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여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는 자, 전체 증가율을 봐봐. 자, 1970에서 75년 플러스 3%. 두 번째 플러스 2점 몇 프로, 플러스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어쨌든 계속 플러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전체 증가율은 다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인구 지표에 대한 수학적 해석 이걸 잘해야 됩니다. 수학적 해석. 자, 지금 다는 전체 증가율이 어때? 계속 플러스잖아. 물론 전체 증가율이 감소하긴 했어. 근데 감소하긴 했는데 0보다 위에 있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맞는 거죠. 단 예전에는 팍팍 증가했으면 지금은 조금씩 증가하는 거지. 자, 이거를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작년 수능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를게요.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입니다. 자, 제시된 값이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 선택을 먼저 할 건데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이 여기서 차이 나겠죠. 출생률에서 차이가 나겠죠. 출생률. 자, 그러면 여기서 출생률 1등은 누가 돼야 된다? 자, 출생률 1등. 나이지리아겠지. 그래서 옛날 거 말고 현재 기준. 자, 현재 출생률. 자, 가장 높은 나라. 1등 나라는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고 출생률 꼴찌 나라가 선진국인 일본이 돼야 되겠죠. 그럼 멕시코를 2등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럼 현재 기준 출생률을 볼게. 요 나라가 제일 높죠. 그러면 가가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나입니다. 자, 나가 멕시코. 자, 이 나라가 지금 0. 몇 프로니까 제일 낮죠. 그러면 다가 일본. 일단 나라 선택을 해.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갈게요. 자, 5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2020년의 중위 연령은 자, 선진국인 일본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중위 연령은 전 인구를 1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 순서대로 1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은 일본이 중위 연령이 가장 높아야 되고 출생률 높아서 유소년 비율 높은 나이지리아가 중위 연령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멕시코가 중간에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럼 5번은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을 해볼게. 4번에 2020년 인구를 얘기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별 인구 순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우리 기본 개념 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나라 인구 2억 이상의 인구 대국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있을 거니까 미리 적어놨어. 지금 설명을 생략하려고. 알겠어? 자, 다 알고 있을 거다. 믿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이지리아가 인구 2억 이상의 현재 전 세계 인구 7등 나라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가 돼야지. 맞지? 그래서 가가 맞는 거죠. 자, 4번, 5번은 쉽게 됩니다. 자, 1번, 2번 알 텐데 자, 먼저 2번을 먼저 해볼게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얘기했습니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 자연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값이야? 이렇게 계산한 거지.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맞죠? 그러면 출생률과 사망률 값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연도를 잘 봐야 돼.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그랬어. 1970년이니까 제일 첫 번째 걸 봐야 됩니다. 1970년 요거를 봐야 되는 거야. 자, 나이지리아가 멕시코가 나죠.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의 출생률 여기 있다. 자, 사망률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의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값 이만큼이죠. 요만큼. 요게 자연 증가율. 자, 그런데 멕시코 출생률 여기 있고 사망률 여기 있다고. 자, 그럼 자연 증가율이 이만큼이지. 자, 선생님의 빨간색 선을 그은 길이만큼이 지금 자연 증가율입니다. 위에 값에서 아래 값을 뺀 거잖아. 자, 나이지리아가 높아, 멕시코가 높아. 멕시코가 더 높죠. 1970년에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정답은 2번. 자, 여기에서 이 자연 증가율을 계산해서 풀어야지 너희들이 맘대로 추정해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나이지리아, 멕시코 중에 자, 지금 자연 증가율이다 하면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아. 맞죠? 그런데 이게 언제야? 1970년이잖아. 70년은 아닐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아프리카 뭐 자연 증가율 제일 높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뭐 이 맞겠지 뭐 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구할 수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풀어야지. 알겠죠? 자, 절대 뇌피셜 안 된다. 뇌피셜 안 된다. 자,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너무 쉽게 2번이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잖아. 그럼 정답은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갈게. 일본은 인구가 감소했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려면 전체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 말은 전체 증가율이 일본이 마이너스면 2020년에 자, 2020년 전체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일본은 인구가 감소한 게 맞다고.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전체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자연 증가율에서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죠. 자, 그런데 이 자연 증가율은 어떻게 또 계산하는 거야?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자, 여기에 출생률, 사망률, 순위 동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본의 일단 자연 증가율부터 일단 계산을 하자. 자, 일본의 자연 증가율. 자, 먼저 출생률. 자, 출생률이 지금 초록색이니까 자, 이 출생률이 한 0.7% 정도 되죠. 0.7%. 자, 사망률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사망률은 1.2%. 자, 그러면 일본의 자, 출생률이 0.7%. 그래서 자, 사망률을 빼는 거잖아. 사망률 1.2%를 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일본의 자, 자연 증가율을 계산하면 0.7 빼기 마이너스 0.7 빼기 1.2니까 자,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0.5%입니다. 자, 그럼 전체 증가율을 계산해 볼게. 자, 마이너스 0.5에서 자, 순위 동률을 보니까 여기 있죠. 플러스긴 한데 진짜 조금 플러스네. 자, 0.1%. 자, 플러스 0.1%. 자, 이렇게 하면 자연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니? 전체 증가율이 마이너스 0.5 더하기 0.1이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오죠. 자, 일본은 전체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했다 하는 1번은 맞는 거죠. 자, 3번 해볼게. 자,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자, 멕시코가 전체 증가율이 꾸준히 계속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1970년보다 2020년 인구가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3번은 맞는 거잖아. 자, 여기서 전체 증가율을 판단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멕시코가 요거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값이 자연 증가율이지. 자, 그래서 순위 동률에서 마이너스가 났지만 자연 증가율에서 플러스가 더 커매. 그러면 멕시코는 전체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였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다. 이 말은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이 자연 증가율은 반드시 출생률, 사망률 값이 주어지면 그래프에서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그냥 무작정 뭐 추정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요 세 나라입니다. 자, 니제르는 아프리카 나라고, 벨기에는 유럽 나라고, 그리고 카타르는 석유 재벌국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가 나라가 유소년 비율이 자,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니제르 쉽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다 나라가 65세 이상의 노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유럽의 선진국 벨기에. 자, 남는 나가 그럼 카타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카타르가 특이한 게 청장년 비율이 높은 게 자, 외국인 노동자, 젊은 청장년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특히 남자 쪽 비율이 높은 건 자, 건설 현장, 뭐 석유 개발 현장, 자, 이런 데 일할 노동자가 대부분 남자가 유입되거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성비가 매우 높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요게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A, B, C를 가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니제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 자, 현재. 자, 자연 증가율은 니제르가 제일 높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타르. 그 다음에 유럽의 선진국 벨기에가 자, 가장 낮겠죠. 자, 그래서 자연 증가율 현재 기준 봤을 때 2010에서 2015년 B가 제일 높으니까 자, 자연 증가율이 지금 X축 값이죠. 그럼 B를 우리가 니제르. 자, 그리고 가장 낮은 C를 벨기에. 남는 A를 카타르.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구 구조 비교할 때는 요 니제르를 우리가 뭐로 골랐어? 유소년층 비율 높은 걸로 골랐어. 자, 그리고 벨기에가 유럽의 선진국이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은 걸 골랐고요. 그리고 카타르는 자,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 청장년층 남자 쪽이 비율이 매우 높은 거.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골랐다는 거고, 그리고 자연 증가율로 나라 고를 때는 현재 기준으로 아프리카 나라 제일 높은 거 고르고 유럽의 선진국 제일 낮은 걸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나다 ABC 세팅이 끝났고요.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 자, 4번을 해볼게요. 2015년 중위 연령. 자, 중위 연령은 A, 카타르. 그리고 C, 벨기에. 무조건 노년 비율이 높은 벨기에가 높아야 되겠죠. 자, 4번 X고요. 자, 그리고 5번을 해볼게. 자, 5번에 총부양비를 얘기했다, 지금.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총부양비는. 자, 선생님 오른쪽에 식을 써놨어. 자,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값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분모의 청장년 비율과 분자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의 합은 1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를 판단할 때는 청장년 비율만 갖고 내가 판단하라 그랬어. 그래서 청장년 비율, 요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자,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거잖아. 자, 그런 지역들이, 그런 나라들이 총부양비가 높은 거예요. 자, 만약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아봐. 그러면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이 낮겠지. 그러면 총부양비는 낮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A, B, C의 청장년 비율을 보면 지금 누가 청장년 비율이 제일 낮냐? 이 나라가 제일 낮죠. 니제르가 제일 낮지. 니제르가. 자, 그러면 니제르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니제르가 B죠. 그래서 B가 가장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1, 2, 3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자,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뭐가 돼야 돼?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가가 지금 니제르입니다. 자,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니제르는 출생자 수가 더 많았어야 되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으려면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자, 그러면 다가 지금 벨기에니까 벨기에의 순위 동률을 확인해 볼게요. 자, 벨기에의 순위 동률. 자, 벨기에의 전체 증가율을 보세요. 자, 전체 증가율은 요거, 자연 증가율은 요거야. 자, 벨기에는 전체 증가율이 높아, 자연 증가율이 높아. 전체 증가율이 높죠. 자,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에서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야.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더 높아. 그러면 이 순위 동률이 플러스가 돼야 맞는 거지. 자, 벨기에는 순위 동률이
자, 플러스다라는 걸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값을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는 유출인구, 유입인구 중에 유입인구가 더 많아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해볼게. 자,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 그런데 요 연도를 잘 봐. 연도가 1950에서 55년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지금 니제르 여기 있죠. 그리고 나가 카타르. 자, 자연 증가율 값이 누가 높니? 예전에는 A, 카타르가 더 높았죠. 그래서 1950에서 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카타르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래서 1, 2, 3번 모두 그래프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를 찾아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인 거죠. 자, 22학년도 9월 모평 8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입니다. 자, 왼쪽에 연령층별 인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인구 수는 우리가 요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3등의 미국이지. 그럼 막대기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죠.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 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7등의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다가 나이지리아. 자, 그러면 남는 가가 프랑스. 요렇게 가나다부터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A, B, C를 해결할 건데, 자, 여기서 현재 기준 자연 증가율. 자, 현재 기준 자연 증가율. 일단은 나이지리아가 제일 높겠죠. 자,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 중에, 자, 유럽의 선진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자, 미국보다는 프랑스가, 자, 자연 증가율이 더 낮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미국, 프랑스의 자연 증가율 차이가 적겠지만, 미국이 그래도 조금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10에서 2015년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나라. 자, 자연 증가율이 지금 X축이 Y축이죠. 여기 있지. 자, 요거 제일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고. 자,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지금 B입니다. 자, B가 미국.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프랑스. 가장 낮은 나라 프랑스. 이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 예전 연도부터 이미 자연 증가율이 낮았어요. 자, 유럽의 선진국이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전에도 진작에 낮았고 지금도 낮아. 자, 요 A를 프랑스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나다 ABC 세팅은 다 됐습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요. 자, 1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 얘기했어요. 자, 전체 증가율. 자, 전체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다. 자, 전체 증가율 프랑스가 제일 높나? 1950에서 55년 이 나라가 제일 높잖아. 나이지리아가 제일 높았지. 나이지리아 다가 가장 높았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얘기했습니다. 2010에서 2015년 자연 증가율 가장 높은 나라 지금 자연 증가율 여기 있잖아. 나이지리아가 제일 높았죠. 다가 가장 높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 2010에서 2015년 나는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이거 너무 중요한 보기입니다. 자, 순유입 인구. 자, 순유입 인구는 선생님 오른쪽에 구하는 공식을 써놨어. 순유입 인구는 그 나라 총인구에서 순이동률을 곱하면 순유입 인구를 계산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인구가 1000만 명인 나라에서 플러스 10%의 순이동률이 발생했어. 자, 그러면 순유입 인구가 1000만 명의 10%만큼인 플러스 100만 명의 순유입 인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유입 인구를 알려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먼저 총인구. 근데 총인구는 여기 있어. 왼쪽 그래프에. 자, 그리고 순이동률은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알면 계산이 가능한 값이죠. 왜?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에서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니까. 자, 이 공식이 거의 계속 문제에 나오죠.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이동률. 자, 여기서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값을 줬어.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순이동률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순이동률을 가지고 와서 총 인구에다가 곱해. 자, 그러면 순유입 인구가 계산이 되잖아. 자, 그러면 두 나라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가 프랑스 미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프랑스부터 해볼게. 자, 프랑스의 순이동률을 구해볼게. 자, 일단 프랑스의 전체 증가율이 몇 %야? 자, 프랑스의 전체 증가율. 자, 여기지. 0.5네 0.5 요렇게 읽으면 0.5네 플러스 0.5%. 자, 그런데 자연 증가율을 읽어보니까 한 0.4%네요. 플러스 0.4%.
자, 그럼 순이동률은 얼마가 나와? 자, 플러스 0.1%가 나오죠. 플러스 0.1%. 자, 그 다음에 나 미국을 해볼게. 자, 미국 B잖아. 자, 미국은 전체 증가율이 0.7%. 자, 자연 증가율은 0.5에 가깝네요. 그래서 0.5. 자, 그럼 순이동률은 얼마가 나와야 돼? 0.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순이동률은 프랑스, 미국 중에 미국이 높습니다. 0.1%포인트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총 인구는 자, 누가 더 많아? 미국, 프랑스 중에. 미국이 많잖아. 맞지? 자, 그러면 총 인구 프랑스, 미국 중에 누가 많다? 미국이 많다. 자, 순이동률 프랑스, 미국 중에 누가 높다? 자, 미국이 0.1%포인트 높잖아요. 자, 그러면 순유입 인구는 총 인구에서 순이동률을 곱한 값인데 앞에 숫자 총 인구와 뒤에 숫자 순이동률이 모두 미국이 큽니다. 자, 그러면 순유입 인구 프랑스가 많은 거야? 미국이 많은 거야? 미국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 유소년층 인구를 얘기했습니다. 자, 유소년층 인구는 0에서 14세 인구죠. 자, A가 누구야? 프랑스. 자, 그리고 B가 자, 미국입니다. 자, A와 B 중에 유소년층 인구. 자, 누가 많은지 여기서 보면 되죠. 프랑스, 미국. 자, 당연히 누가 많다. 자, 미국, B가 많습니다. 틀렸고요. 자, 5번에 총 인구는 그냥 왼쪽 표에 있어. 자, 누가 제일 많아야 돼? 미국 제일 많고. 자,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세 번째가 프랑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3번의 계산이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춰낼 수 있습니다. 순이동률 여기서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 인구가 왼쪽 그래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유입 인구가 미국이 많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1학년도 수능 10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합니다. 자, 일단 대륙별 인구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 대륙별 인구수는 이거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가장 많은 게 아시아. 자, 두 번째가 아프리카, 세 번째가 유럽이잖아. 그러면 인구 제일 많은 나가 아시아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 많은 가가 아프리카. 자, 세 번째 다가 유럽. 자, 이렇게 써.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순서, 가나다. 자, 우리 찾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륙별 인구의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자,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대륙이 지금 C입니다. 자, 현재 자, C가 아프리카죠. 자, 자연 증가율 현재 기준 두 번째로 높은 B가 아시아. 자, 자연 증가율이 거의 0인 자, A가 유럽. 자, 이렇게 찾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자, 연도랑 이걸 같이 잘 봐야 돼. 자, 1950에서 55년 나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자, 유출 인구, 유입 인구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 순이동률을 봐야죠. 순이동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돼. 자, 순이동률 값이 지금 0이야. 여기가 0이야. 자, 다가 유럽입니다. 자, 유럽은 요거 봐야죠, 요거. 자, 순이동률이 지금 어디 있어? 0보다 낮은 데 있죠. 순이동률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유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1950에서 55년 나는 가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여기 X축 값이 있습니다. 자, 나가 누구니? 아시아. 자, 아시아는 여기. 아시아 요거죠, 요거. 자, 아프리카 요거. 자, 아프리카가 더 높았지. 그래서 가가 더 높았어야 된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순유출 인구라 그랬습니다. 자, 요 순유출 인구도 총 인구와 순이동률을 알아야 순유출 인구를 판단할 수 있죠. 자, 순유출 인구는 총 인구 곱하기 마이너스 된 순이동률을 곱하면 순유출 인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B가 지금 아시아, 그 다음에 C가 아프리카니까 요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각 대륙의 순이동률을 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이동률이 자, 여기 자, 아프리카는 보니까 요렇게 읽으면 한 0.8 마이너스 0.8.
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자, 순유출 인구는 자,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 0.8이니까 0.8을 곱하고요. 0.8 퍼민이네, 퍼민. 어쨌든 0.8 퍼민. 자, 그런데 총 인구, 아프리카 총 인구는 여기 읽어보니까 한 11억, 12억 정도 되죠. 자, 11억에 0.8 퍼밀만큼의 순유출이 발생한 겁니다. 자, 아시아를 볼게. 자, 아시아의 일단 총 인구는 44억 정도 되죠. 자, 44억 곱하기. 자, 순위 동률을 읽어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0.3이니까 0.3 퍼밀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11억 곱하기 0.8이 큰 거야? 44억 곱하기 0.3이 큰 거야? 44억 곱하기 0.3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순유출 인구가 더 많죠. 자, 그래서 B, C 중에 순유출 인구는 아시아 B가 더 많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4번에 2010에서 2015년 C는 B보다 전체 증가율이 낮다. 자, 전체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에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죠. 그럼 B와 C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B가 지금 누구니? B가 아시아, 그다음 C가 아프리카입니다. 자, 일단 아시아의 자연 증가율 요거 한 11 퍼밀 정도. 자, 그리고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 아까 봤듯이 0.3이잖아. 0.3 퍼밀. 자, 아프리카는 자연 증가율이 27 퍼밀. 플러스. 자, 순위 동률은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0.8 퍼밀이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가 자연 증가율 값에서 너무 압도적이야. 그래서 전체 증가율을 순위 동률을 빼도 어차피 아프리카가 전체 증가율이 더 높죠. 자, 그래서 C가 전체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된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대륙별 인구는 우리가 알잖아. 아시아 제일 많고요. B. 자, 두 번째가 누가 돼야 된다. 아프리카 C가 오고 유럽 A가 마지막에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 9월 모평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골라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자, 그리고 A, B, C는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출생률, 사망률, 인구 증가율 요 세 개의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출생률은 총 인구에서 출생자가 몇 명이냐 하는 비율이잖아. 만약에 그 나라 출생률이 1%면 그 나라 인구가 100명일 때 아기가 한 명 태어났다는 거야. 이게 출생률 1%입니다. 자, 사망률도 마찬가지. 그 나라 인구가 100명일 때 1년에 한 명이 사망하셨으면 사망률이 1%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의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죠. 맞죠? 우리 요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대륙을 고르기 전에 사망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에 확실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뭘 봤냐면 요걸 봤어요. 이 다 대륙에서 B값이 0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자, 그럼 생각해봐. 출생률 마이너스 가능하나? 출생률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게 가능하나? 이건 불가능이지. 자,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아무도 안 태어났으면 출생률은 0%입니다. 자, 출생률이 마이너스 1%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태어난 아기가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사망률도 마찬가지. 사망률도 가장 최하값은 0%예요. 그 나라 국민 아무도 안 죽으면 사망률이 0%잖아. 사망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신 분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망률도 똑같이 마이너스 값이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여기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만큼은 마이너스 값이 가능한 거죠. 맞죠? 자, 여기 자연 증가율은 뭐야? 출생률 빼기 사망률에서 사망률이 더 높으면 자연 증가율 마이너스 나오지. 자, 그리고 순위 동률도 유입률 빼기 유출률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둘 다 마이너스여봐. 그러면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가능하잖아. 맞죠? 그리고 자연 증가율, 순위 동률 중에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값이 더 크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값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B를 인구 증가율로. 자,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를 인구 증가율로 먼저 찾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면서 현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이 다 대륙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가 유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유럽이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 전반적으로 이 B 값이 지금 다가 제일 낮죠. 그러면 다를 유럽. 먼저 결정을 합니다. 다를 유럽.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인구 증가율이 여기서는 앵글로 라틴 중에 라틴이 높아야 되니까 이 B 값이 가가 높죠. 그러면 가가 라틴 아메리카. 자, 남는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 자, 이렇게 대륙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라틴 아메리카를 딱 봤을 때, 자,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게 자연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륙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출생률, 사망률 중에 출생률이 높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봐봐. A하고 C 중에 A 값이 높아. 그럼 A가 출생률이 되고 C가 사망률이 돼야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가 되고 인구 증가율도 플러스가 될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A 값이 출생률, 아래에 있는 C 값이 사망률이 돼야 맞는 거죠. 자, 이러면 가나다 ABC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맞습니다. A는 출생률, C는 사망률. 자, 2번에 국가수를 물어봤는데, 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딱 2개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고요. 자, 인구 밀도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놨어.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 자, 요거 우리 알죠? 자,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 중에 유럽이 면적이 좁지. 근데 인구는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유럽이 높고 앵글로가 낮아야 된다. 자, 3번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자, 유럽이 높아야 되니까 4번까지 다 맞습니다. 자, 5번에 가로부터의 유입 인구. 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디 많이 가냐 이거야.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가잖아. 자, 그래서 다보다 나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 파트의 고난이도 문제 6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올해 6월, 9월 모평 문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됐지만 그래도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인구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6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